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자존심도 버리셔야 하며 성질도 죽이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 마음 자세는 역지사지입니다. 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고소를 했겠는가, 얼마나 내가 즉 가해자가 미웠으면 고소를 했겠는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고소인은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사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윤별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의 마음 헤아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그리고 고소인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략, 전술, 후기 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사기만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상대방의 무기가 무엇인지, 또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면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고소인에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서운해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적대시하게 됩니다. 적이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싸워 이길 방법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심지어 금액을 들여 선임한 변호사조차도 합의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적어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액의 선임료가 들어간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도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합의는 이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소인은 대부분의 경우 연락을 잘 받지 않습니다. 합의는 상호간의 양보를 전제합니다. 양보가 뭡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내가 한 발 물러서겠다는 겁니다. 논리와 이성도 필요한 영역이지만 자존심과 감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고소 직후에 고소인은 되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고소인에게 연락하면 고소인을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자칫 무리한 연락은 협박이나 스토킹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사건 초기에 피고소인이 직접 접촉에 나서는 것보다는 주변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동원해서 현재 고소인의 마음을 좀 누그러졌는지, 고소인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피고소인이 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소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야 순전히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정이 누그러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또 그 말에 감동받기도 하고 또 그 말을 믿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또 합의에 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죠. 피고소인 측이 무심코 던진 어떤 말이 고소인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해자의 마음 자세는 역지사지입니다. 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고소를 했겠는가, 얼마나 내가 즉 가해자가 미웠으면 고소를 했겠는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고소인은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사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는가. 이런 그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죠. 또 더 큰 상처가 남을 것 같아서 세세한 것을 말하지 못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놓고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등등, 이렇듯 역지사지가 되면 비로소 대화가 됩니다. 역지사지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지하의 거절각입니다.
고소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경청해 보십시오. 고소인이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자존심도 버리셔야 하며 성질도 죽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재판에 반영되는 정도에 있어 합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공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이 최소한 충분히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의 마음 헤아리기, 지금 역기사지, 핵심은 역기사지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홍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